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드디어 바야흐로 트럼프 2.0 시대가 열렸는데요. 투자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되면 된다고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제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누가요? 럼프 형님이요. 아니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된다는 걸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 전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확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받. 네, 예. 답이 없습니다. 네. 네. 카톡도 안 읽고. 예. 그러니까요. 역시 참 이 여론조사나 대중의 말이라고 하는 게 안 볼 수가 없죠. 매일 뉴스를 봐야 되는데 정말 초박빙이고 전체 지지율은 카말라 해리스가 높지만 선거인단은 좀 간당간당 이랬는데 웬걸 뚜껑 열자마자 그냥 단판에 끝나버리더라고요. 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없고요. 네. 예. 근데 그건 팩트이고 우리가 네. 미국인이 아니니 그죠? 네. 결정된 거입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트럼프를 월가는 좋아하는 건가요? 미국 주식시장은 일단 고운가요? 네. 일단 그분이 오신 다음에 반응이 이렇게 처참하게 다를 수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이제 첫날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분위기로는 이제 그 렛츠고 아메리카.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좀 미국은 딱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나를 선택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경제 챙겨달라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다 듣게 물론 영어로 합니다. 네. 다 듣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안 보겠다. 미국만 그리고 또 이제 Great America가 아니 Make a Great America Again 마가 네. 이게 아니라 Make Great America Only입니다. 마고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하나 더 나갑니다. 네. Make Great Trump Only입니다. 트럼프가 얘기를 했거나 맞합니까 그거는? 네. 저희 2016년도 그때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아침마다 와서 시황 막 하기 전에 보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우리 뭐라고 썼는지. 맞아요. 네. 페이스북이 아니라 그때는 그때 저기 트위터. 트위터 예. 그죠? 트위터에 예.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그죠? 금리 내려, 관세 올려, 100개 내려, 1000개 내려 이러면 그냥 맞아요. 그랬습니다. 거기다 네. 중국 조금 더 때리는 얘기만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기억이 유니온 모터리얼스 이런 거 네. 이런 거 막 급등하고 막 그랬었던 히토류. 네. 예 그랬던 기억이 났었는데 그거 재탄생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장 얘기 전에 미국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네. 미국 시장이랑 우리랑 이제 달리 가긴 하는데 미국도 세론되면서 빠질 거냐 올라갈 거냐 일단 미국의 분위기 자체는 또 연말 네. 불확실성의 제거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누가 되든 간에 네. 그럼 미국 분위기 자체는 조금 더 위쪽으로 열어놓는다. 네. 네. 그러면 역시 예. 물론 간밤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라든지요. 네. 비트코인 관련주가 올랐지만 역시 그러면 연말 랠리가 있다면 기술주 중심. 거기다 금주도 금융 전통주가 금주가 무슨 10몇 %씩 올라가는 거 처음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일단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의 반응은 미국만 챙기겠다. 그러니까 미국 것만 본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강한 욕구가 더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중심의 저희도 미국 해야 됩니다. 차라리 미국만 본다 그러면 세계 자금이 다 글로 가게 되면 우리도 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가서 미리 이민 나 벌써 왔고 어서 하고 이제 무슨 이민 가방 싸니 이러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미국 시장은 솔직히 비쌉니다. 네, 지금 S&P 기준으로 PR 올해 12개월 선행 PR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5배 이 정도로 역사적으로 종목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네, 30배까지 네. 예, 확장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여기 가서라도 지금 가야겠느냐 이 비싼 종목이라도 가야겠느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가야 된다.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간다고 해서 여기 있는 거 다 손절해가지고 막 지금 마이너스 30% 난 계좌 그쪽 가서 또 미국 종목 뭐 해야 돼? 미국은 또 가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진짜 단점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종목들이 내가 산 게 있는데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화 들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그 담당자시죠? IR 담당자죠? 이거 왜 이래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친절하게 우리는 그래도 또 관련된 리포트 잘 나오고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단점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자금의 동향을 본다. 그럼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그래도 어떤 흐름 맞춰가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여기는
한국증권 TV예요. 한국 주식 얘기해야 돼요. 한미 증권 TV 네. 아니었습니까? 조금 바꾸시죠. 그러니까 뭐 예. 미국 주식 시장은 잘 가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우리 시장은 참 계속 눌려 있었다가 그렇죠? 네. 금투세도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하루 오르고 네. 또 미국의 트럼프가 되니까 트럼프 2.0 시대에 또 눌려서 또 헤매고 있고 말이죠. 네. 와,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말정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네. 어디 날도 추워졌는데 네. 다 모르겠다 하고 두고 어디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네,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살아야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난번에 했던 것과 똑같이 똑같을까요? 더 심할까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뭐 대충 좀뭐 같은 것도 있고 달라지는 것도 있겠죠. 트럼프 2.0이. 네. 그런데 네. 그때와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네. 그때는 이제 힐러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저희.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돼서 이거 뭐야 하면서 막 계산하다 보니까 그 혼란이 한두 달 네. 엄청 셌었죠.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있는 건 첫 번째인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럴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다가 이제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그때보다 더 매울 것이냐? 제가 보기엔 더 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왜요? 일단 부통령부터 상원, 펜스. 하원도 거의 지금 그러니까요. 분위기 되면 블라드 스윕이 그죠? 예, 나타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레드 웨이브 예. 이게 그냥 쭉 하고 들어오게 되면 게다가 또 아예 공공하게 그런 얘기 떠들었습니다. 행정 명령을 통해서 정부의 관료 조직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쳐내고 내가 원하는 사람 끌어오겠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거의 트럼프 월드입니다. 또 이거는 아파트 이름인데, 예, 근데 그렇게 돼버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생각했던 거 그대로 밀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좀 주변에서 말리거나 아니면 좀 뭐하죠 대통령님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조금 걱정됩니다. 그렇죠. 말릴 사람 다 떠났죠 이미. 네. 어쨌든 이제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트럼프 이제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감세해주겠다는 거죠. 네. 감세 뭐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일단은 기업들에게 좋은 거고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이 관세인데 네. 같은 세자인데 그죠. 관세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대만이나 뭐 이런 국가들 다 이번 국가들은 중국도 마찬가지 말에 모여요, 그죠? 네. 그런 통상 압박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셨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한마디. 네, I love it. tariff. 이거 한번 하셨죠. 네. 그 타리프요? 타리프. 네, 관세.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 네. 타리프 이러면서 얘기하셨죠. 좀 비슷했나요? 아니요. 요즘 네. 예. 네. 좀 더 연습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걸 통해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그러니까 일단 뭐 취임과 함께 10%는 다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법인세를 본인이 깎았지 않습니까? 30일에서 그러니까 28에서 21로 깎아오. 거기서 이제 또 더 내려서 15, 13으로 더 내리겠다고 하는 게 본인의 얘기다 보니까 그럼 법인세들은 낮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들은 더 좋아지는 걸로 나오겠죠. 하지만 세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를 관세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관세로 충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지원책들 소득세도 바뀝니다. 소득세도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5에서 37%까지 이렇게 쫙 있던 거를 딱 단순화시켜서 15, 30 이렇게 딱 둔다고 하게 되면 저소득층은 조금 더 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층이 덜 내는 게 더 많이 큽니다. 그러면 세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또 채권 엄청 발행하겠죠. 그러면 또 금리는 쭉 올라갈 거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유동성은 또 부족해지는 쪽이고 그거를 바라보는 신흥국 입장 쪽은 별로 안 좋고 게다가 특히 지금 통상과 이제 관세 쪽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벼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흑자폭 아주 많이 갖고 가는 국가 이거 한번 내가 하나씩 도장 깨기 하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1위가 당연히 아시듯이 중국입니다. 2위가 멕시코, 뭐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한국이 예속하게도 6위입니다. 떨고 있는 거죠. 그런 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을 잘해선 좋았는데
이 수출이 그러니까 미국 안에 영내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산하는 게 없다 그러면 관세 맞을 준비를 해라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게다가 관세 그 최후 대우. 예. 이게 발음이 안 되네요. 예. 네. 최대국 예. 이거를 없애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면은 내가 마음대로 그렇죠 지정해서 너희는 얼마 너 품목은 얼마 이렇게 때릴 수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네. 트럼프 정책은 네. 우리 그 국내 내부적인 요인들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사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나라 뭐 우리랑 경제 체력이 안 되는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주가 수익률이 못 낮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죠? 우리 돌아보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했던 이유가 뭐죠?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였나? 반도체가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였나요? 그것도 수급적인 네. 요인도 큰데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매크로 지표도 같이 영향을 받았겠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거는 네. 한국의 체력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보다 뭐 G20 국가 쪽에서 우리보다 뭐 GDP를 본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는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나라들이 많은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 GDP 성장률로 보게 되면 한국이 2분기 마이너스, 3분기 간신히 플러스 이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성장이 멈춘 나라에 내가 왜 투자를 해? 이런 느낌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주역이었던 삼성전자가 계속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거의 정신 못 차렸던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뭐 이래저래 거기다가 뭐 이제 금투세가 되네 마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네. 좀 매매할 수 있는 자금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미국으로 다 이민 가서 그냥 가면 그냥 갑니까? 돈 다 싸들고 갔죠. 그때 나왔던 금액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은 위축됐다가도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올 텐데 안 들어옵니다. 거기 있습니다. 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거기다 또 코인 시장이 강합니다. 그러면 또 코인 쪽에서 다 또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한 주식으로 들어와야 될 자금들이 한 데서 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하락했지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줄게 하는 꼴이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아픈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는 이번에 뭐 아무리 뭐 트럼프 2.0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뭐 관세 뭐 통상 뭐 이런 거 나와도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더 밀리는 건 이상한 거 아닐까요? 삼성전자는 뭐 더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밀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반등하려고 그런가요? 반등하고 있나요? 네. 고개를 살짝 들고 좀 밀릴 여지는 별로 없다. 네, 그 말씀이신데요. 네, 그 밀릴 여지보다 네, 이 정도면 좀 심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나오는 변화. 네. 그러면 이제 지지는 하는데 그렇다고 추세를 돌파해서 막 또 힘있게 가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수가 움직이려면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게 움직여져야잖아요, 그죠? 그러긴 어렵고 그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네. 적응을 해나가면 연말에 중소형주 랠리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벌써?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네, 일단 어차피 지금 더 많이 빠진 쪽이 코스닥이고 그렇죠. 그러면 또 코스닥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2차 전지나 네. 또 그 안에 있던 바이오 쪽은 그나마 선전했고 네. 또 반도체 소부장들 이런 것들이 좀 성과를 냈다고 그것 때문에 좀 밀렸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 쪽에서 밀린 만큼 이제 다른 쪽에서 또 같이 밀리다 보니까 또 투자 아이디어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회복력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왕이면은 트럼프 2.0에 맞는 종목들 거기다가 또 조금 여기서 힘을 받아서 그동안 많이 빠진 게 회복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게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고 종목 플레이, 섹터 플레이는 모르겠습니다. 네. 가능한데 지수와 함께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라고 해서 변화가 될 때 일단 시가총액 코스피는 1, 2위 반도체 그리고 또 저 중간에 또 2차 전지 있고 거기다가 또 바이오 있고 자동차 있고 이런 상황 쪽에서 자동차 반도체는 통상 압력에 또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2차 전지는 또 피해 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아직 좀 어떻게 좀 숨 돌릴 틈이 아직은 없다라고 보게 되면 지수와 관련된 쪽을 너무 깊이 보게 되면 지금 아마 매매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쪽과 또 밀접하게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하게 되면 되게 많이 좀 제약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그냥 지금은 종목으로 움직이겠다, 섹터로 움직이겠다라고 해서 탈출구를 마련하시는 게 가장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3월 되면 또 공매도도 재개돼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공매도 재개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더 이상 미루면 이제 국제적인 신인도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도 뭐 마련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개별주들은 그 영향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연말 연초 네. 한번 개별주들이 공매도 제기하기 전에 그죠? 네. 3월이네요. 네, 불을 좀 한번 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죠? 기대하는 네. 뭐 그 정도 좀 있고요. 그죠? 시한부네요. 매매가 또. 그러니까 네. 네. 좋은 마지막으로 뭐 좋은 거 없을까요? 좋은 얘기 우리가 모르는 거. 네. 근데 세상에 뭐 나쁜 얘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좋은 얘기는 그래도 우리 한국증권TV가 네. 올해 잘 지내가졌고 우리 박사님이 건강하시고 네. 네. 아유, 우리 한국증권TV 말고 한국 증시가요. 네. 한국증권TV가 건강해 한국 증시도 네. 살고 뭐 이런 덕담만 하고 갈게요. 외국인 매도 계속되고 있고, 그죠? 네. 환율도 움직이고 실적이 그렇다고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반도체 사실 탑인 삼성전자가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헤매고 있고, 그죠? 네. 뭐가 좋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럴 네. 때는 답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뭐 어지럽다고 하더라도 네. 예, 그럴 때 기회를 찾고 네. 움직이는 섹터 종목들은 또 의외로 세고 강합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싸다, 그죠? 네. 밸류 비하면 이게 무슨 뭐 IMF도 아니고, 그죠? 레언이기도 아니고. 예. PBR 한 배 미만. 과거에 그러니까 좋은 걸 찾아보면 한국 증시는 어쨌든 PBR 한 배, 0.9배 밑에서 하면 항상 사실은 수익을 줬어요. 네. 그죠? 수익을 당연히 줬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렇지만 뭔가 변화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언제든지 거기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밀린다고 해서 지금 뭐 지수가 밀리는 거에 대해서 뭐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근데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저희 종목들 저희 또 계좌나 또 저희가 ETF 투자가 한 게 아니긴 이상은 그거를 또 바라볼 수만은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래서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7만전자 다이렉트로 간다. 뭐 나머지 종목들 악재 없고 다 털고 그냥 쭉 간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시장이 좀 덜 빠지고 견뎌줬을 때 그다음에 그에 맞는 섹터를 또 봐야 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마 섹터 차별화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걸 이용하는 게 그냥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트럼프 2.0 시대의 수혜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장이 사실은 뭐 대세가 상승하면서 뭐든 사면서 하고 지수가 갔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동안도 제한된 에너지로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요. 네. 이제 트레이딩을 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트럼프 수혜주를 보면 트럼프 수혜주 분석이니까 네. 전통적인 트럼프 수혜주가 있는데 그 전에 시장에서 좀 의아하게 반응했던 게 조선주 네. 하고 그다음에 위성 관련된 우주항공 이런 쪽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먼저 조선주 얘기합니다. 원래 조선주는 사실은 뭐 트럼프 수혜주를 이렇게 부각되는 섹터는 아니었잖아요. 가능성은 있는 섹터였습니다. 그런가요? 예. 왜 그랬냐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조선 쪽은 좀 경쟁의 상대라고 했었을 때 중국이 살아가는 거. 네. 예. 그것 때문에 중국을 압박을 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쪽은 한국조선이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는 이제 또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뭘 준비했냐면은 시작과 동시에 원유 시추와 채굴을 그냥 쫙쫙 뽑아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또 행정명령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셰일 오일부터 쫙 뽑아냈는데 그때 나온 이제 규제 이런 거 없앤다라고 네. 하게 되면 오일 뽑아낼 때 항상 위에는 LNG 천연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걸 LPG 뭐 LNG 예 비슷한 네. 얘기긴 네. 하겠지만 이제 그런 쪽에서 뽑아내기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걸 또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안정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화력 발전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에너지 쪽의 운송 수단들이 왔다 갔다 많아지겠죠. 근데 그럼 LNG 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텐데 LNG 선의 강점은 코리아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대감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래면서요. 조선 우리 좀 도와줘야 돼. 예.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트럼프가 달라했다니까요. 그거잖아요. 그 조선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네네. 조선이 조선. 그러니까 투조선. 조선은 조선이 도와줘야 된다. 예.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종이 달라했다니까. 옛날 같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네 돈 준비해. 많아요. 돈 많은 나라 왜 방위비 안 내? 미군 좀 줄일까? 이런 얘기 했을 거 나잖아요. 그죠? 근데 뭘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일단 좀 스타디가 됐다니까요.
후면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뭐 보면서 읽었, 네, 뭐 그건 아닐 거지만, 네. 예, 근데 필요한 거 원래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네. 필요한 거 요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럼 니네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협상의 기술 이거를 네. 보여주는 첫 대사가 이제 그랬다고 해서 지금 막 부각받는데 말씀하신 이제 그런 그 이제 중국하고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얘기한 거죠. 그죠? 필요하고 네. 사실은 이제 뭐 에바노나 이런 쪽도 미국도 이제 국방력 강화하려면 필요한데 사실은 뭐 배 만들고 수리하는 데가 없다면서 이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오늘 그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 같은 게 강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걸 뭔가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강했는데요. 네. 그러면 조선주는 여기서 좀 힘을 실어볼까요? 힘을 백고동을 올려야죠 이제. 네. 네, 근데 이게 원래 조선주 하게 되면 저희가 저거 이제 턴어라운드 돼서 이제 한 2027년까지는 큰 무난하게 간다 했다가 예, 했다가 예. 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뭐 좀 시원한 게 없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불어온 게 트럼프 선생님의 한마디가 이런 식으로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더 날개를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왔다고 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MRO나 이제 그 방산 쪽과 연관돼서 뭐 전투함 그렇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잠수함 뭐또 10조 단위로 또 대기하고 있고 이런 나오는 얘기들은 플러스 알파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원래 지난번에도 신조선까지 수 따라서 또 주가 왔다 갔다 했어요. 한번 190대 넘어서 지난 2008년도 때 나왔던 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좀 힘 빠졌다가 왔다 갔다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 기반으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또 어떤 스토리가 맞아줄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저희가 그래 조선주 움직이게 되면 어디 보자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도 또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세트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또 같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타픽. 타픽. 요 네. 조선사는 입맛에 맞게 네. 네, 이것저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대여섯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보시면 될 것 예.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선박도 팔고 AS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알고 있듯이 단가가 좀 그러니까 이게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오히려 수익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현대 마린 솔루션, H현마솔 이런 근데 것들도 마린 엔진이 있고 네. 마린 솔루션이 있고 첫 번째는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다를 것이다. 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엔진 업체들 있죠. 네. 엔진 업체들도 배 가격이 한 15%에서 20%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제부터 나오는 배는 다들 탄소 배출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가는 엔진 이걸 누가 잘하느냐? 예, 조선의 조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완전히 특화돼서 좀 기술 갖고 있고 끌어낼 수 있는 쪽은 HD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입니다. 근데 그게 워낙 일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모자랄 텐데 이거 두고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좀 덩치를 키우자. 그래서 인수한 게 STX 중공업. 그러니까 지금 HD 현대마린 엔진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그러면 같이 네. 업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한화 쪽에서는 옛날에 HSD 엔진 인수했던 한화 엔진 이런 것들도 아마 엔진의 중요성들이 쭉 있다 보니까 네. 이것도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수혜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쭉 가야겠네요, 그죠? 뭐 네. 이제 종목들 섹터 얘기해야 되니까 다음에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입니다. 네. 네. 방산주는 워낙 좋았다가 이제 또 강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가세하면서 위성 쪽으로 AP 위성, 제노코 이런 가벼운 종목들을 막 상한가를 막 들어가 버렸네요. 네. 네. 우주항공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요 방산보다는 우주항공 업체들이 조금 규모가 작긴 하잖아요. 네. 전략 관심주. 네, 우주항공 쪽은 이제 테슬라를 보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테슬라가 이제 거의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네. 독점하겠다. 그럼 이제 우주항공 쪽은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 갈 거니까 그렇게 나와서 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착착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일단 이것도 하나의 또 한국도 그래서 거기에 뭐 아르테미스라고 그래서 유인 달 착륙선과 관련된 쪽을 같이 연결을 시키기 시작하고 거기다 또 MOU 계약도 체결하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거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쪽에서 적어도 위성 인터넷 통신을 하나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쪽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까지 뭐 컴캐스트나 또 AT&T 쪽에서도 일단 $50 정도쯤에서 한
1,000만 가구 이렇게 좀 비용을 나가고 있는데 스타링크가 그래도 120달러에 100만 가구인가 이렇게 돼서 오히려 저변은 이쪽이 높다고 하더라도 독점적으로 이쪽을 끌어내고 거기다가 또 이제 군사용이나 아니면 또 저 구조용 이런 쪽으로 긴급용 이런 쪽으로 또 확대돼서 정부 보조를 받는다. 어딜 줄까요? 그게 해당되는 게 또 스타링크 쪽에 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약간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그와 함께 또 위성통신 관련된 쪽들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또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도 우주청이 있습니다. 우주청이 주도해서 새로 생겼죠. 그렇죠. 네. 예, 약간 또 예산을 계속 쭉 증액시켜서 우리도 나름대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주청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산을 받는 쪽이 하나에어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들이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회사들한테 쭉 나가서 자 우리 모여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보자. 그러면 거기다가 뭐 지상 서비스나 뭐 항법 시스템 뭐 제작 이런 것들 쭉 오다 보니까 원전하고 똑같습니다. 원전도 다시 복구한다 그래서 쭉 인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밸류체인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도 물 들어온다. 하나 시스템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시스템은 네. 약간 약간 소프트웨어 쪽에 느낌이 좀 강하고요. 예, 나머지들이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 시스템이 그래서 고평가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약간 전술 전략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맞아요. 또 네. 예, 같이 또 판매하다 보니까 그렇긴 하는데 근데 지금 약간 좀 비싼 것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소외받았던 예, 이런 종목들은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봐야 되겠죠. 네.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 가상화폐 자체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죠? 뭐 네. 그럼 뭐 주식시장으로 보면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관련주들이 근데 사실은 뭐 가상화폐 사는 게 좋죠, 관련주보다는 그죠?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비트코인 사는 게 나아요, 가상화폐 관련주 사는 게 나아요. 비트코인 사십시오. 차라리.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만 그러면 도지코인이나 뭐 시바이누 뭐 이런 거 막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비트코인일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건 사실 비트코인 우리가 현물 ETF를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제일 좋죠. 현물 ETF를 못 사게 좀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업비트나 예, 네? 그 업비트나 빗썸 가서 네네. 예, 직접 개설해서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그게 코인은 내 생에 그 무슨 도박 같은 그런 거 안 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미국도 인정을 하는 약간 자산으로 들어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움직이는 과정들 그러면 세상에서 이런 것도 내가 직접 매매도 해볼 줄 알고 전자지갑에도 넣어왔다가 뭐 이체도 할 수 있는 이체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지금 시대의 그러니까요. 방법이에요. 예. 가상화폐나 거래소 관련주들이 뭐 옛날에 가면 이제 하나투자증권이라도 지분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기술 이런 게 있는데 네. 참 연속성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리 이거는 관심 갖기 전에 올랐던 뉴스 나올 때 사실은 팔아야 되는 적이지. 그렇죠. 뉴스 보고 업황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가상화폐 네. 쪽 그렇고요. 다음 기대해 볼 만한 게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그죠? 네. 트럼프가 되면 전쟁을 그 다음 날 끝낸다 그랬으니까 1월 20일 날 취임이거든요. 21일 날 끝납니다. 21일 날 끝나겠네요. 네. 네. 딱 한마디 하셨죠. 네. Nowhere. 네. 예.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사실 마음이 이제 급해졌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서 무기 지원 안 해주면 그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어떻게 하겠어, 그죠. 예. 네. 후문에는 러시아가 더 환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도 예. 전쟁을 끝낼 명분을 갖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재건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재건 쪽은 뭘 봐야 되고 그쪽에 관심지는 뭡니까, 재건은.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좀 어떤 진짜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잘 보시게 되면 이게 그러면 한국 너네 뭐 건설 잘하니까 들어와서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아마 주체는 유럽, 미국일 미국, 겁니다. 그렇죠. 예. 무기 지원했고 직접적인 지원했고 그렇죠. 두 나라가 직접적으로 하면서 그러면 야 이렇게 보니까 여기 돈 들어가는 돈 들어가는 러시아 동결된 자산 가지고 거기 이자 나온 거나 그걸로 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네가 주체가 돼서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 곁붙여서 뭐 그래도 이거 우리 자신 있는데 이거 좀 하지 아니면 먼저 우리 바로 우크라이나랑 같이 좀 계약해 놓은 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떤 소수의 또 특화된 업체들이 강할 뭐가 겁니다. 있을까요, 그런 게.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업체가 간다 그러면 캐터필러 이게 움직이겠죠. 이게 거기 가서 재건을 시작할 거고 캐터필러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부주행체 부품에 그 회사가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트로트 가수 이름입니다. 네, 진성. 예, 네, 그런 회사. 네. 진성 TC. 예, 네. 진성 TC라든가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민해봤더니
우크라이나는 그 전체 국가에서 GDP에 차지하는 산업의 70%인가 80%가 농업입니다. 그렇죠. 농업이 좀 타격을 받았죠. 트랙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관련주 이쪽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제 또 아는 우리 단결하는 거 있죠. 네. 그런 회사들 단결 이런 거 예. 그런 회사나 뭐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시장에서 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단결할 때는 주로 대동단결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런 회사들 예.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러게요. 스토리 되네요. 내러티브가. 예. 나레이티브가 되면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쪽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현대해바다임 뭐 데모 이런 식으로 막 뭐 삼부토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매매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좀 머리 좀 생각을 해보셔서 또 SG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예, 이건 또 재생아스콘이다 보니까 유럽 애들 또 유럽 친구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친환경 쪽에 가까운 네. 쪽에 아스팔트 이러면은 그런 것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몇몇 업계들이 더 수혜를 받겠다라고 해서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이 전쟁이 끝나야죠 사실은. 끝나야죠. 예. 내년 2월 되면 얼마인 줄 알아요? 3년이에요. 와, 3년 동안.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나고 끝나면 재건이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지금 재건제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쪽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죠? 네.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트럼프 수혜주로 봐야 될 게 일론 머스크. 그렇죠. 예. 테슬라. 예.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테슬라 움직입니다. 살까요? 테슬라를? 그러니까 저희가 네. 뭐 수혜주 관련주 이제 지겨워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네. 엔비디아 수혜주가 지겨워요. 엔비디아 사는 게 낫고 아. 결론은 테슬라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로봇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 로봇 쪽들도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로봇 쪽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그렇게 크냐? 산업용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서비스 쪽으로 가려고 이족 보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거는 되게 도외시했습니다. 에이 설마 이게 되겠어?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뒤쳐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제가 보기엔 로봇은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지 않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지금 테슬라의 FSD도 이제 뭐 라이다 뭐 예전 라이다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비전으로 봅니다. 뭐냐면 딱딱 찍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카메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이다를 안 쓴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카메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카메라 쪽 이제 전장 카메라 잘하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테슬라에 납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떨어졌고요. 자율주행은 한국이 모멘텀 기술력 뛰어나서 연결돼서 테슬라와 같이 갈 수 있는 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테마주식으로 움직이는데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매매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네. 보유 바이앤홀드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차라리 뭐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그 시장 고민인 거죠. 오늘 넥스트 칩 같은 경우 10%에 올랐고 그죠? 네. 텔레칩스 뭐 이런 게 이제 자율주행 뭐 나올 때마다 얘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대감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다른 재건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네. 기대감으로 가는데 기대감을 실현시켜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백그라운드나 펀더멘털이 있느냐 그 지점이 가면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트레이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트레이딩만으로 한정하시고 네. 진짜 수혜주가 딱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네.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죠? 뭐 현실적인 겁니다. 트럼프 수혜주 빼먹은 거 없나요? 네. 그런 쪽으로 아마 계속 또 시장에서 발굴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예, 또 태워다가 한마디 또 말씀하시면 X에 또 하나 딱 쓰면은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관련주 뭐야 하면서 또 이제 시간대로 막 또 상한가 들어가고 이것도 반복해야 됩니다. 네. 네,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요. 예, 트럼프 수혜주. 지금 말씀하신 그룹 우리가 몇 가지 섹터를 했는데 조선, 뭐 우주항공, 테슬라 모멘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그 중에서 순서를 본다면 제일 센 거는 뭘까요? 2.0에서는 역시 방산 우주 쪽인가요? 일단은 지금 우주항공, 조선 네. 이런 쪽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에너지 쪽에서 그렇죠. 그때 뭐 아마 이제 그 워낙 베이스가 화석연료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화석연료하고 원자력 이 두 개를 이렇게 믹스를 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도 전력기기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LNG 화력 발전 이런 것도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보강해 가시면서 한번 계속 종목 찾아가시게 되면 또 한국증권TV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또 찾는 재미, 발견하는 즐거움, 매매하는 기쁨.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들이 있는데요. 이제 피해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피해주라고 뭐 다 피하거나 뭐 쇼치자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피해주도 이제 정말 피해가 있는 것인가, 그죠? 혹은 네.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따져보는 건데 네. 1차적으로는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쪽이 제일 부담스러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또 그렇습니다. 뭐 수출주 이렇게 확장하면 그럴 수 있는데 반도체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반도체는 사실은 미국 대선 전에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가 났었고, 그죠? 네. 어려운 가운데 트럼프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반도체주의 수혜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반도체.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과 부정적인 모멘텀이 다 혼재하는 가운데 네. 그래도 이제 입김만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얘기 딱 하나. 칩스법 이거 뭔데? 했죠. 그러니까 그러게. 칩스법은 아니 왜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잘 버는 회사가 음.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 공장 짓게 만드느냐 이렇게 그냥 호락호락하게 널널한 정보가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바꿔라. 이거 무슨 뭘로 그러니까. 바꾸냐면 I love tariff 그랬지 않습니까? 음. 관세를 올리게 되면 알아서 우리 들어오게 되면 제품 가격 비싸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안에 들어가서 만들자. 예, 이런 네가티브한 방식이지만 이게 오히려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해서 칩스법 폐지시키고 그렇게 다 바꾸겠다라고 해서 떨다 보니까 어제 같은 날 TSMC가 쭉 밀려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여파, 그러니까 우려감인 거죠. 미국에 이제 어떻게 들어갈까 그러면 참 기업들도 어려워, 그죠? 미국 와서 투자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압박 넣고 뭐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작년인가요? 뭐 그 왜 바이든이 한국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군 부대 갔다가 이거 반도체 예. 반도체 공장 가면서 그죠? 예. 웨이퍼 들고 그죠? 예, 예, 투자하라 그러면서 뭐 우리 삼성이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투자를 안 할 수 없는데 정권 바뀌어서 뭐 보조금 주기로 했던 거 안 준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 삼성전자가 예. 지난번에 테일러 공장으로 막 뭐 하다가 예. 다 철수시켰지 않습니까? 일단 뭐가 좀 수를 읽은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잘한 건 잘한 거죠. 대표로 또 이제 파운드리 쪽이 잘 안 되니까 네. 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반도체는 사실 반도체가 안 되면 장이 어려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소부장, 네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일단은 이제 뭐 그러니까 영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장을 지어서 그게 미국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도 지금 같은 시점에서 투자를 또 대규모로 한다. 그거는 아마 이들의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또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디램 쪽의 범용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또 DDR4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막 치고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DDR5 또 아니면 거기서 뭐 LPDDR5 그렇죠. 같은 네. 경우 이런 쪽으로 또 선단 공정 계속 올려가면서 경쟁을 할 걸 그쪽에서 좀 우위를 보일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 빼고 HBM 쪽은 다른 얘기 아닙니까? HBM 쪽은 어차피 이쪽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DRAM 쪽에 투자 안 할 거고 그쪽으로 투자해 가면서 아마 내년까지도 가격이나 물량은 딸리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 충분히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쪽들은 일단 우려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 그건 엔비디아의 사이클들이 언제까지 연장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년까지는 그래도 밀리면 살 수 있는 구실이나 흐름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종목도 일단 한정은 돼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유리한 그렇죠. 측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그렇게 되면 또 나머지 예전에 알고 있던 장비 종목들도 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밸류가 예전만큼 또 돌아가서 실적 돌아오니까 이런 스토리가 밸류를 딱 끊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못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막 확장시키는 쪽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약간 하게 되면은 메이커 쪽에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네. 좀 찾아보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HBM 관련주들의 제한적인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고 그렇죠. 하는 이런 회사들. 이스페타시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경우 그죠? 근데 이스페타는 조금 좀 최근에 IR을 잘못하는 바람에 변동성이 좀 있더라고요. 뭐 예. 며칠 전에도 급락하고 그죠. 네.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예, 뭐 이런 왔다 갔다. 쪽으로 예.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실적 발표하고 네. 그리고 또 회사의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느라고 증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공장을 좀 더 세울 수도 있고 이러면 투자자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거 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좀 확실하게 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차라리 두산 같은 거 있죠.
네. 두산 전자비지에서 나오는 FCCL 연성 동박 적층 이런 쪽들은 엔비디아로 직접 들어가거든요. H100 쪽으로 올해 4분기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두산그룹의 제일 총위지만 전자비지에 대한 이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딱 맞아가는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반도체 얘기했고요. 네. 트럼프 2.0 시대에 우려감이 있는. 그러나 반도체는 사실은 뭐 2차 전지만큼 그렇죠. 직접적이지는 않아요. 산업의 이제 움직임과 함께 좀 고민들은 있지만 그래도 견뎌야 되는 해볼 만한 섹터인데 제일 고민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인데요. 네. 네. 우려했던 상황이 왔고 결국은 뭐 보조금 폐지한다고 폐지를 법률적으로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줄이고 뭐 압박할 수 있는 대통령의 수단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이제 좀 기지개를 펴다가 또 이제 철퇴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쪽은 그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취임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어떻게 끌어가는지에 대한 뉘앙스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IRA 폐지 될 거라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약간 이제 충격을 받을 거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정도가 그 이하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니면 또 이거 그냥 일단 둬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또 지원했던 뭘 다 자른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일단 하는 게 첫 번째고 이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테슬라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아마 트럼프 입장 쪽에선 지원하는 게 없지 그렇다고 전기차 안 돼. 2차 전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안 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기업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돈 될 것 같으면 알아서 투자하고 왜 정부에 돈 갖다 쓰느냐 이거 주는 건 일단 없다. 하지만 니들이 살아서 니들이 경쟁력 있고 니들의 무대에서 나가 뛰어놀아라. 이거는 아무 경쟁이나 규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경쟁을 위해서 규제나 간섭 이런 걸 전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오히려 살아있는 회사들한테는 더 수혜가 아닐까요?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거기서 살아나는 회사들이 그와 함께 또 손을 잡고 그래서 우리 전기차 괜찮으니까 이거 잘 팔려고 하다 보니까 손잡고 또 들어오는 과정들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영내에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부터 삼성 SDI 영내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은 올해 또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가동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기회윤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법률 폐기는 어렵다. 그죠?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예봉이 생각하던 것보다 좀 둔화되더라도 그때까지 시간 동안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생할 것 같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차라리 많이 빠지게 되면 사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에는 그죠. 뭐 선반영 아니면 뭐 이거 이미 재료 악재 반영 이런 쪽으로 대응하기보다 약간 좀 지켜보셨다가 또 아마 지금부터 인수위 나올 때마다 계속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또 부정적인 얘기. 그때마다 좀 주가가 밀리게 되면 그때는 한번 대응을 해보자. 저가 매수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추세적으로 다시 딱 해서 올라가는 거는 내년 가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한정은 많이 빠지면 사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업황 전체로는 네. 사실은 영향이 있지요. 그죠? 없는 네. 건 아니죠. 네. 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그나마 이제 좀 압축한다면 테슬라와 뭔가 엮여 있는 그죠? 네. 네.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그러니까요. 그나마 네. 처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4680 네. 이쪽은 이제 진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단가도 더 비쌀 테고 그럼 그와 관련된 쪽에 영향력 있는 회사들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요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걸 가지고 또 진입해서 저점 매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바닥을 만들고 확인한 과정 쪽에서 그 다음에 4680 시리즈나 이런 종목들의 동향들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관망. 네, 그리고 저점 만들어 가는 거 체크해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참 고민이 큽니다. 네, 또 마침 좀 살아나려던 차에 그죠? 네, 이런 악재를 결국은 이제 이기는 거는 실적으로 이겨야죠, 그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시간을 벌면서 됐고 보조금이고 뭐 정책이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뭐 캐즘을 벗어나면 어떡할 거야, 그죠? 네,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을 봐야 됐고 그다음에 신재생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신재생 쪽은 트럼프 시대에도 사실 뭐 최근에 별로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또. 네, 그러면 뭐 아니 트럼프란다 바이든 때 바이든 그죠? 때요, 예. 바이든 행정부에 그러면 뭐 막판까지 정말 무슨 호황을 누리고 주가가 올랐느냐?
그러면 할 만한데 그러지도 않고 사실은 꽤 어려웠어요, 그죠? 네. 근데 또 트럼프 입정공 시대 피해주예요. 네. 그때그때로 다르고요. 네. 네. 근데 일단 정확하게는 신재생 에너지의 태동은 2016년도 그 트럼프 첫 1기 때부터 그때부터 탄생하기 시작해서 주가도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다는 얘기는 일단 이게 어떤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나 어떤 관여보다도 일단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면서 그에 따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연결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인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CS 윈드 같은 경우도 참 아쉬운 게 이번에 그러니까 1분기는 실적 엉망이었고 2분기 때 나 우리 돌아가요라고 하는 실적에 대한 예고가 나왔었고 이번에 예상보다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네. 한 700억대 중반 나올 줄 알았더니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대가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약간 선거 기간만 아니었고 이게 먼저 만약에 1, 2주 전에 먼저 발표했었으면 주가 탄력들이 쫙 하고 올라갔을 겁니다. 또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는 또 지금 시점에서 그쪽 아니야 지금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더 이런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이런 풍력 이런 쪽들도 자생적으로 네. 그러니까 즉 너희들이 알아서 해. 돈 돼서 돈 될 것 같으면 투자하고 니들끼리 뭐 캐피탈 들어와서 하고 뭐 프로젝트 짜고 그렇게 해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다 뒤로 빠지고요. 그랬었을 때 그러면 풍력을 통해서 충분한 생산성과 그걸 통해서 전력을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판매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익성들 그러면 점점 더 이 부품이나 아니면 이 관련된 프로젝트가 좀 더 간소화되고 그리고 또 좀 타이트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가격도 많이 내려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변화가 내려와서 확인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알아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 또 하나 변수가 금리죠.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트럼프 또 2.0 시대는 금리 내년에 보니까 뭐 연준에서 금리 한 2번 많아봐야 3번 내린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 내려가게 되면 이런 또 대규모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아마 자동차 쪽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금리 떨어진 거를 보고 자동차가 다시 수요가 회복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좀 위축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암묵적인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피해주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이었고요. 네. 바이오는 왜 빠진 거? 바이오 트럼프 피해주예요? 이거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완전히 센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확 밀렸어요. 오늘 강한 섹터가 있으면은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거 그냥 갖고 가는 것보다 잠깐만 한번 털어주고. 예, 엄청 세 이거 그러니까 나 이거 수익 나 있는데 네. 이거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0조면 팔어 백조 갖고 있는데 50조면 팔어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가 이런 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우르르 또 이쪽으로 들어가고 근데 반대로는 그건 또 많이 좀 몰라서 트럼프 또 수혜주가 좀 주춤한다 그러면 이거 이만큼 떨어졌네 그럼 또 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만큼 바이오 쪽은 펀드멘탈 상으로는 한국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에 대한 분위기 뭐 ADC부터 SC 제형이나 이런 쪽들은 성과가 나고 있다 보니까 예. 밀리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시소 게임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오늘 그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많이 올라왔던 건 이제 조선주 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왔고요. 의외로 많이 빠졌던 건 바이오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사실은 뭐 금리나 환경, 그다음에 뭐 사실은 공통분모였죠. 바이오는 누가 되든 간에 사실은 뭐 피해주가 아닌 거죠. 네. 봤는데 바이오가 많이 빠졌는데 결국은 제한된 에너지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죠? 돈이 없어. 네. 그렇습니다. 돈이 빠져- 다 빠진 미국으로 거고. 가 있고 그러니까 없는 시장에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음. 그러면 또 쏠림이 막 뜨다 보니까 그럼 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고 그러니까. 사느라고 또 이렇게 되고 기본적인 바이오의 시각은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연말까지도 그렇고. 네. 그리고 아마 연말 사이에 기업들이 예고돼 있던 뭐 라이선싱 아웃 예. 이것만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풍력은 뭐 워낙 어렵고요, 그죠? 네. 바이오는 오늘 많이 빠져서 여쭤본 거고 하나만 더. 네. 그러면 어쨌든 에너지 얘기하면서 원전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책에서는 원전 어떻게 보나요? 사실은 뭐 물론 화석연료 좋아하고 친환경 안 좋아하는 건 아는데 네. 미국도 AI나 이렇게 하고 전력이 이제 부족하다는 건 사회적인 인식이잖아요. 네. 네. 원전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안 좋거나 좋거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 막판에 네. 이제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 3마일즈라고 네네. 하는 그 섬 네. 그쪽에
맞죠? 그 섬 이름이? 3마일스 맞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돼 있는데 이제 발음이 그렇군요. 네네. 저는 3마일즈 이러느라고. 그 섬의 그 양역의 폭 그 길이가 네. 네, 3마일이랍니다. 그래서 3마일. 네, 와. 네, 그렇게 하면 되는 3마일. 예. 네, 근데 네. 거기서 나 이제 한때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같이 협업해서 이거 다시 재가동하겠다라고 그렇죠, 예.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네. 일단 제동을 좀 겁니다. 네, 네. 이거 쉽게 그렇게 해도 되겠어? 만약에 아마 트럼프였었으면은 오케이 콜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전에 대한 규제나 심사 허가 이런 걸 많이 좀 단축시키겠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음 정부 가게 되면 바로 또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사고 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고 난 거 말고 그 옆에 걸 다시 가동한다고 하는데도 좀 약간 왠지 찜찜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쪽은 부흥이 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SMR 그쪽이 제일 또 부흥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약간 공장이 있으면 공장 밑에 바로 SMR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처리나 또 관련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고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이죠. 안전이 잘 보장만 된다고 하게 되면 네, 이쪽으로는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서 같이 수혜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 피해주 분석했는데 결국 또 수혜주를 찾았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은 긍정적인 걸로 봐야죠. 네, 갈 예.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네. 트럼프 2.0 시대 대응 전략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